임자도 처녀는 모래 서말을 먹어야 시집을 간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모래가 많은 섬 신안 임자도. 곱고 드넓은 모래 갯벌은 예로부터 섬 사람들은 물론 새우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는데요. 병어, 민어 등을 불러들이는 황금어장의 1등 공신이자 그 옛날 파시의 영광을 간직한 새우.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새우를 만나러 임자도의 북쪽 끝 전장포로 향합니다. 신안군 지도읍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여전히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섬 임자도에 닿는데요. 임자도에서도 북쪽 끝 풍요의 바다와 맞닿은 이곳이 바로 전장포입니다. 실은 전장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 아마 앞장부라고 하는 이름을 한자로 바꾸면서 앞전자를 써서 이용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모래가 긴 그 모래 해변을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모래가 많았던 곳을 통상 장부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앞장부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 앞에, 그리고 특히 남쪽이나 동쪽을 보고 있어서 앞장부리라고 불렀던 것 같고, 지금 임자 대공항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 일대를 뒷장불, 그러니까 북쪽에 아마 면에 있어서 이렇게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평평한 모래 앞마당을 가진 항구. 그 지명이 말해주듯 임자도는 앞마당뿐만 아니라 섬 전체가 모래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전장포 사람들은 모래 덕에 끼니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기서는 깡다리라고 하는데 황석을 영양 많고 드넓은 모래 갯벌을 찾아 황서원은 물론이고 새우, 병어, 민어 등 여러 어종들이 1년 내내 찾아오기 때문이죠. 항상 그 한자 제철기에는 이제 4월달, 5월달, 5월달로 해가지고 2개월 동안 이 뒤 바다에서 항서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특히 황석어는 새우젓 산지로 알려진 전장포의 또 다른 명물인데요. 각종 젖새우들이 잡히기 전 봄을 알리며 전장포 앞바다를 북적이게 합니다. 아까 아침에 봐갖고 갔고, 이제 지금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걷어 올릴 거예요. 지역에 따라 황새기 혹은 깡다리로 불리는 녀석은 주로 안강망으로 잡아 올리는데요. 낙월도, 제원도 등 주변 섬 사이의 물살이 빠른 지역에 그물을 쳐두면 산란을 위해 서해 바다로 북상하던 황석어들이 걸려들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배 한 척당 평균 4개의 그물을 사용합니다. 2-2 두 번째 틀. 이게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4개. 4개요? 네. 4개 사용할 수 있어요. 통통하게 오른 살에 알까지 가득 품은 황석어는 말려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젓갈로 담가지는데요. 잡히는 생선은 모든 젓갈로 담근다는 젓갈의 고장답게 천일염과 버무려 숙성시키면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황석어 젓갈로 거듭나게 됩니다. 초봄에 담가둔 황석어 젓갈은 초겨울이면 알맞게 사가 김장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남도 사람들이 김장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젓갈은 단연 새우젓. 새우젓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전장포인데요. 전장포 새우젓의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옵니다. 임자도 전장포는 새우젓 파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신동국 여지 승남 기록에도 남아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이제 전장포 파시로 알려질 정도로 새우가 전국의 60% 이상을 생산했던 곳입니다. (1920년대부터) 멍텅구립의 100여 척이 앞바다에 떠서 새우를 잡고 (1950, 60년대에는) 엄청난 규모의 파시가 열려 마을 전체가 들썩이던 전장포항. 그 영광은 기억 저편으로 흘러갔지만 여전히 전장포는 새우젓 항구의 명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버티고선 전장포 아리랑 비와 새우젓 판매장. 마을 뒤편에 자리한 토굴이 새우젓의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죠.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토굴이 4개나 됐을 정도로 번화했던 항구. 토굴을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새우는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해서 잡히는데요. 새우잡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멍텅구리배라고 불렸던 무동력선에서 팔랑개비 그물로 불리는 안강망, 그리고 닷자망으로 불리는 닭그물로 진화했습니다. 전장포에서는 주로 닭그물을 사용하죠. 그물을 지금 하고 설치하고 이거 갓사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갓사망이 이게 세목망이라고 해요.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1,450m. 스스로 물길을 가르며 이동하지 못하는 새우는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때문에 조류가 바뀌는 길목에 닻을 놓고 기다리며 새우를 잡습니다. 양쪽으로 고정된 닻의 무게만 2톤. 자칫하면 닻에 걸려 넘어지거나 쓸려갈 위험이 있어 조심, 또 조심하는 선원들인데요. 새우잡이 방법은 점점 진화해왔지만 새우잡이 선원들의 고된 작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새우는 조류를 이용해 드는 물, 나는 물, 총 하루 4번 그물을 올리는데요. 이를 두고 하루에 너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안강망 그물은 자루 그물로 돼 있어 상관이 없지만 닭그물은 물 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 조류가 바뀌면 그물에 걸린 새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2시간 그물 올리고 4시간 자투리 잠을 자는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올린 그물은 바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된 그물은 그때그때 수리해줘야만 하죠.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11월부터는 동백하가 제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초매식이 어디가 11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한 중순이면 거의 마무리돼요. 한 달.
한 달 정도. 봄부터 가을까지 잡은 새우는 보통 새우젓으로 이용되지만 겨울에 잡은 동백화는 젓갈이 아닌 생새우로 활용되는데요. 김장김치에 넣으면 시원한 맛을 돋워 수요가 있는 김장철. 11월, 12월 단 2달간만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새우입니다. 갓 건져 올린 싱싱한 동백화는 배 위에서 바로 분류 작업에 들어갑니다. 닭그물에는 잡어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류 작업이 필수인데요. 바닷물에 들어가면 새우는 가라앉고 잡어들은 위로 뜨는 습성을 이용해 새우를 추려냅니다. 바닷물이 든 통 속에 잡어와 새우가 든 바구니를 넣고 흔들면 틈 사이로 새우만 쏙쏙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새우잡이는 유난히 뒷손이 많이 가는 작업. 하지만 임자도의 고운 모래갯벌에서 자라 뽀얗고 살이 통통한 새우를 보면 하루의 고단함이 금세 사라지는데요. 4cm 내외의 이 작은 녀석이 전장포 사람들의 효자이자 병어, 민어 등을 불러들이는 임자도 황금어장의 비밀입니다. 100% 손으로 추려낸 동백화는 박스에 담아 송도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오늘은 동백화의 첫 경매가 있는 날. 초매식을 맞아 조촐한 차례상이 마련됐네요. 여기 계신 우리 중매인 사람들, 상인 사람들 너무 많이 보기 바라겠습니다. 용왕이 할거 배달해주십시오. 진심을 담아 기원하는 어민들과 수협 관계자들. 간절한 마음을 용왕님도 들으셨겠죠? 우리가 생새우 판매는 어민들이 추운 겨울에 바다에서 이렇게 어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전을 기하는 차 안에서 고등산 가볍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넣고 안전을 기하는 의미에서 소매시장에서 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매식 후 시작된 동백화 위판. 송도 위판장의 위판 시간은 아침 8시지만 동백화 위판은 저녁 7시 반에 치러지는데요. 싱싱한 동백화를 밤사이에 전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송도 위판장 옆에 위치한 수산물 판매장. 여름이면 병어와 민어로, 가을 겨울이면 새우젓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인천 새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배들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인천 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경매를 봐요. 자, 그런 건 이제 인천은 좀 가격이 저렴하고 여기 신안 앞바다에 나온 거는 좀 비싼 대신에 고소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인천 새우젓은 부드럽고 보기에 좋은 반면 신안 새우젓은 거친 것이 특징입니다. 새우젓은 서식하는 지역은 물론 잡히는 시기에 따라 맛과 가격, 그리고 이름이 제각각인데요. 크게 음력 5월에 담그는 오젓, 그리고 음력 6월의 육젓과 가을의 추젓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으뜸은 단연 육젓인데요. 알이 차고 살이 튼실해서 씹는 식감이 좋으며 단맛이 납니다. 그 아래가 육젓보다는 크기가 작고 살도 덜 여문 오젓인데요. 육젓과 오젓이 김장용 새우젓으로 가장 선호받는 녀석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때문에 김장을 담글 때는 가격이 저렴한 추젓과 섞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추젓은 천일염의 비율이 육젓, 오젓보다 10% 정도 적은데요. 감칠맛이 더욱 뛰어나 김치의 맛을 살려줍니다. 겨울에 잡히는 흰새우, 동백화 역시 김장김치의 맛을 살려주는 1등 공식. 젓갈로 만들어 넣는 다른 새우와 달리 생으로 사용하는데요. 믹서기에 잘 갈아 넣어주면 김치의 시원한 맛을 더해줍니다. 국물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것도 특징이죠. 추젓은 소금으로 간했기 때문에 간이 맞고요. 동백화는 답니다. 시원하면서 달아요. 그래서 동백화는 맛있어요. 맛있네요. 싱싱한 동백화는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알맞게 곰삭은 새우젓은 김치의 진하고 깊은 맛을 내주는데요. 게다가 소화를 돕고 지방질을 덜어줘 천연 소화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모래가 많은 갯벌에 알을 낳고 서식하는 새우에게 최고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임자도 앞바다. 그리고 1년 내내 섬 사람들의 살림 미천이 되어주는 새우. 고운 모래를 닮아 뽀얗고 육질이 단단한 새우에 달고 고소한 맛의 천일염이 더해져 우리나라 최고의 새우젓으로 거듭나는데요. 거기에 전장포 사람들의 애환과 삶이 되어들어 더욱 깊고 진한 맛을 냅니다. 흥청거리던 파시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잡혀 올라오는 새우가 있어 전장포의 명성은 내일도 그리고 내년에도 쭉 이어질 겁니다. 임자도에서도 북쪽 끝 풍요의 바다와 맞닿은 이곳이 바로 전장포입니다. 실은 전장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 아마 앞장부라고 하는 이름을 한자로 바꾸면서 앞전자를 써서 이용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모래가 긴 그 모래 해변을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모래가 많았던 곳을 통상 장부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앞장부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 앞에, 그리고 특히 남쪽이나 동쪽을 보고 있어서 앞장부리라고 불렀던 것 같고, 지금 임자 대공항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 일대를 뒷장불, 그러니까 북쪽에 아마 면에 있어서 이렇게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평평한 모래 앞마당을 가진 항구. 그 지명이 말해주듯 임자도는 앞마당뿐만 아니라 섬 전체가 모래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전장포 사람들은 모래 덕에 끼니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기서는 깡다리라고 하는데 황석을 영양 많고 드넓은 모래갯벌을 찾아 황사원은 물론이고 새우, 병어, 민어 등 여러 어종들이 1년 내내 찾아오기 때문이죠. 항상 한 제철기에는 이제 4월달, 5월달로 해가지고 2개월 동안 이 뒤 바다에서 항서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특히 황석어는 새우젓 산지로 알려진 전장포의 또 다른 명물인데요. 각종 젖새우들이 잡히기 전 봄을 알리며 전장포 앞바다를 북적이게 합니다. 아까 아침에 봐갖고 갔고 이제 지금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걷어 올릴 거예요. 지역에 따라 황새기 혹은 초봄에 담가둔 황석어 젓갈은 초겨울이면 알맞게 사가 김장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남도 사람들이 김장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젓갈은 단연 새우젓. 새우젓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전장포인데요. 전장포 새우젓의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옵니다. 임자도 전장포는 새우젓 파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신동국 여지 승남 기록에도 남아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이제 전장포 파시로 알려질 정도로 새우가 전국의 60% 이상을 생산했던 곳입니다. (1920년대부터) 멍텅구립의 100여 척이 앞바다에 떠서 새우를 잡고 (1950~60년) 임자도 처녀는 모래 서말을 먹어야 시집을 간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모래가 많은 섬 신안 임자도. 곱고 드넓은 모래갯벌은 예로부터 섬 사람들은 물론 새우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는데요. 병어, 민어 등을 불러들이는 황금어장의 1등 공신이자 그 옛날 파시의 영광을 간직한 새우.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새우를 만나러 임자도의 북쪽 끝 전장포로 향합니다. 신안군 지도읍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여전히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섬 임자도에 닿는데요. 깡다리로 불리는 녀석은 주로 안강망으로 잡아 올리는데요. 낙월도, 제원도 등 주변 섬 사이의 물살이 빠른 지역에 그물을 쳐두면 산란을 위해 서해바다로 북상하던 황석어들이 걸려들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배 한 척당 평균 4개의 그물을 사용합니다. 2-2 두 번째 틀. 이게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4개. 4개요? 네. 4개 사용할 수 있겠어요? 통통하게 오른 살에 알까지 가득 품은 황석어는 알려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젓갈로 담가지는데요. 잡히는 생선은 모든 젓갈로 담근다는 젓갈의 고장답게 천일염과 버무려 숙성시키면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황석어 젓갈로 거듭나게 됩니다.